지난 시간에 그 복습을 한번 하고 할 건데 우리 확률 통계를 배우는 어찌 보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개념이 지금 오늘 할 추정이라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뭘 했었냐면 모집단의 정보를 가지고 표본을 몇 개를 뽑았을 때 그 표본 평균들을 구해봤고 표본 평균들의 기대값 즉 분포들을 쭉 봤었단 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모집단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알기가 힘들다라고 했어.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드는 전수조사에 드는 비용 즉 노력들, 그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들의 분포를 보고 그러면 모집단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보는 것,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 그걸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순서상은 거꾸로지 모집단의 정보를 가지고 표본 집단의 정보를 봤었어요. 그 연습을 잠깐만 위에다가 적어 볼게요. 여기다가 적어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 모집단의 정보를 알고, 안 적어도 돼, 이거를 알고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추측해봤단 말이에요. 계산도 해봤고. 그래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들을 쭉 낸 다음에 그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보고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구했었단 말이야.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표본을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거꾸로, 그러면 모집단은 어떻게 생겨먹었는데 이거를 지금 찾아가는 길이야.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거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꼭 복습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추출을, 이거 복습이니까 안 적어도 돼요.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추출했다라고 하면, 자,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small m, 그 다음에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다 그랬지? 표본을 뽑으면 그 표본들의 평균들의 기대값, 표본 평균이 있겠죠? 표본 평균 x바라고 부르면 이 녀석이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자, 모집단 다시 갈게요. 모집단의 변수 x가 정규 분포 모평균 m 분산 시그마 제곱, 이거를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여기서 n개의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 평균 또한 정규분포를 따라가고 그것의 기대값은 뭐랑 같다 했지? 모평균 같다라고 했고, 분산은 크기로,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 이렇게 했었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제 표본을 가지고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 뭘 해볼 거냐면, 그렇다면 모집단의 이게 모평균이었지, 그지? 모평균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이거를 예상해 보는 걸 제목처럼 추정이라고 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야. 괜찮지?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복습에서 우리 계산도 했었는데, 요거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 표준화 작업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그려가지고 확률을 구했었어. 그 Z값, 표준화를 하는 Z값은 어떻게 구성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그마 분해 이렇게 되잖아, 그지? 이때는 표준 편차 분해가 되니까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얘가 가지는 x값이 지금 표본 평균이겠지, 그지? 여기서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뭐 x바가 점수라고 했을 때 70 이상, 이렇게 x바가 가지는 값, x값.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x바 표본 평균 빼기 뭐겠니? 이 녀석의 기대값은 모평균과 같다, m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변환을 가지고 모평균을 한번 추측해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금 2번에 보면 네모 박스 안에 굵게 표시된 거 두 개 잠깐만 볼게. 1번은 신뢰도 95%, 2번은 신뢰도 99%. 엄청 복잡하게 생겼잖아, 그치? 근데 얘네들은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야.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값들은 알게 될 텐데, 이 기본 골격을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일반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알겠죠? 여기서부터는 메모 한번 해봐. 우리가 계속 정규분포로 하고 있는데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나 그리고 Z축이 되겠고, 자, 요거. 자, 가운데는 빵 이렇게 되겠죠. 요거 하나 더 그릴 거니까 밑에다가 붙여놓고 2개 그릴게요.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는 이미 확률을 계산해 놨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표로부터 우리가 확률을 구해냈는데, 그 중에 Z값 특정한 값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 정도의, 요 정도라고 하자. 요 정도의 Z값이 1.96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뒤적여 보면 여기 값이 계산이 되어 있어. 얼마로 계산되어 있냐면 0.475라고 계산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의 대칭인 Z값은 마이너스겠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96 될 거고, 여기도 똑같이 0.475겠죠. 이렇게. 와, 그러면 요만큼은 이제 확률이니까 0.475의 2배겠지? 얼마야 그러면? 맞아. 0.95야. 0.95의 확률이면 꽤나 높은 확률이죠, 그죠? 1에 가까운 확률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9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해석을 하면 어떤 확률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표준화를 해가지고 Z값을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1.96까지, 즉 절대값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이 Z값을 잡아봤을 때 그 확률이 0.95가 나오더래. 알겠지? 그래서 여기 1.96을 외우라고 준 건 아니고 그렇더라 정도만 지금 봅시다. 자, 여기서 Z값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Z값 키우면 확률이 어떻게 될까? 되냐? 커지겠지, 그지? 왜냐하면 더 넓어지니까, 영역이 더 넓어지니까. 그래서 조금 더 넓혀가지고 요 정도의 2.58이라는 Z값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반대쪽 대칭인 구조에 마이너스 2.58 잡아보고요. 자, 표준 정규 분포표를 다시 한번 뒤져보니까 여기가 0.495더라. 여기도 0.495더라. 그러면 이 전체는 0.495의 2배가 되겠지, 그지? 2배면 엄청 크죠? 얼마야? 0.99가 돼요. 그러면 확률이 0.99는 거의 1에 가깝다, 그렇죠? 백분율로 나타내면 99%야. 이렇게 확률이 엄청 커요. 아, 그 정도구나 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그럼 지금 구간을 한번 봐봐. 우리가 Z를 보는 구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값의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구간이야. 그래서 좌우 대칭 형태로 이렇게 확률을 구하고 있었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Z값을 이따가 일반화를 시켜보고 요거를 이제 거꾸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봐봐. P Z값이 마이너스 1.96 이상 Z 1.96 이하가 될 확률이 0.95다 이렇게 줄 수 있지. 밑에 2.58도 똑같이 할 거니까 1.96으로 잘 봅시다. 그럼 여기를 조금 더 이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1.96이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만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사이값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한 번에 절대값 Z가 1.96 이하야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겠어요. 괜찮지? 절대값 Z가 1.96 이하면 사이값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라고 우리 절대값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표본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면 아까 Z값이 이렇게 생겼었지. 우리가 지금 모집단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표본 n개를 뽑았을 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z 대신에 이거를 박아 넣어 볼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전체는 조금 이따가 쓰고 이거를 변환만 해가지고 써볼게. 여기 z에다가 방금 했던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 x바 빼기 모 평균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괜찮지? 자, 그러면 요거 집어넣은 걸 최종적으로 좀 잘 보기 위해서 어디다가 집어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절대값 있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는 작업을 할게. 지금 파란색으로 쓴 절대값 부분은 여러분들이 위에처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고요. 다 풀어서 쓰기 위해서 제일 위에다가 넣어 볼게요. 구간만 한번 다시 잡아 볼게요. 마이너스 1.96 이상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표본 평균 빼기 모 평균 1.96 이렇게 돼요. 조금 복잡하긴 하지, 그치?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분모에 있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양쪽에 다 곱할 수 있겠죠, 그죠? 곱해 버릴게.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나 같다. 표본 평균 빼기 모평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둘 거냐면 우리 뭘 해보려고 이 작업들을 하고 있냐면 모집단의 분포를 보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모집단과 관련된 녀석이 여기서 누구냐면 여기 있는 모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성질을 좀 보기 위해서 얘만 남길게. 그래서 얘만 남기고 그렇다면 x바 넘기면 되죠. 자, 여기서 암산을 잠깐 할게요. 어차피 부호 계산만 할 거니까. 지금 모평균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전체 x바를 다 뺀 다음에 양쪽을 마이너스 처리를 할게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지, 그지? 그게 잘 보이니? 한 번에 가도 되겠니? 아닌가? 연습이니까 한번 하자. 그러면 x바를 다 빼버리면 왼쪽은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m 마이너스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모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다 곱할 거야. 그러면 제일 작은 거부터 쓴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곱한 게 왼쪽으로 오겠죠. 그러면 그걸 써보면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모평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던 것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온 게 오른쪽으로 오겠죠. 그래서 x바 표본 평균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자, 다시 한번 복습할게. 왼쪽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확률을 보고 z값을 보고 왔잖아, 그지? 우리가 표본을 뽑았을 때 저런 확률을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z값을 이렇게 갈아 끼웠어요. 표본 집단의 그 정보들을 가지고 갈아 끼워서 지금 뭘 했냐면 거꾸로 모평균만 가운데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를 다 정리하는 중이야. 그래서 위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다시 한번 얘를 표현해 보면 확률 조금 길어졌죠? 맨 밑에 거를 한번 써볼 거야. 그러면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크거나 같다 모평균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괜찮니? 이게 얼마다?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0.95다 그렇다는 얘기야. 이게 0.95다. 이게 0.95다 라는 의미야. 자, 그래서 해석을 좀 다른 측면으로 가볼게요. 얘 잘 봐. 우리가 이거 하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모평균 m을 추측해 보려고 했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모평균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출발을 했는데 그 모평균 m이 우리가 표본 n개를 뽑았을 때의 표본 평균이 있었죠. 어디? 여기에 표본 평균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표본 평균이 구체적인 값으로 나와 있을 텐데 그것에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뺀 데서부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한 여기 사이에 모평균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확률이 얼마란 얘기예요? 0.95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야. 이거 해석 괜찮겠니?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본 n개, 뭐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평균들을 내봤을 때 분포가 나올 거잖아, 그치? 그 분포들을 가지고 모평균이 어느 정도의 구간에 끼어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x반은 표본 평균이고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자 하나씩 뜯어 볼게요. x반은 표본 평균, 표본 뽑은 곳의 평균. 그 다음에 1.96은 뭐였니? 0.95가 나오게 하는 z값이었어. 이거는 고정된 값이었지, 그지? 만약에 여기가 0.95가 아니라 0.99였으면 여기서 뭐가 바뀌겠어? 1.96 대신에 아까 그려놓은 어디 갔니? 2.58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1.96이라는 값은 확률에 따라 바뀌는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루트 n의 n은 표본의 크기였죠. 몇 개를 뽑았느냐. 그래서 표본에 있는 정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는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야. 근데 사실 좀 앞뒤가 안 맞지? 생각해봐. 우리는 표본을 뽑아가지고 모집단의 모양을 추측해보는 거였는데 모집단 정보를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모 표준 편차를 써?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런데 우리 문제 풀 때는 모 표준 편차 시그마를 주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표본을 뽑았을 때 표준 편차를 줘요. 주어진 정보를 여기 표준 편차에 넣어도 무방하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x바나 루트 n의 n이나 시그마나 이거 모두 표본을 뽑았을 때 있는 정보들인 거야. 그쵸? 그러면 오른쪽 끝도 똑같잖아. 뭐만 다르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만 다르지, 그지? 그래서 표본 집단에 있는 정보들을 다 가지고 모평균 m이 들어있는 이런 구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 괜찮죠?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그래서 2.58일 때로 갈아 끼워 볼게. 요 밑에다가 한 줄만 더 써보자. 그럼 똑같이 뭐 표본의 크기를 n개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그 확률이 99%, 0.99가 될 때가 어떤 구간을 가지냐면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요.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보다는 크고 누가? 모평균이.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라고 할 때 더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간이 바뀌었죠. 이제 2.58로 곱해지니까 구간이 넓어질까? 좁아질까? 넓어진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넓어지면서 그러면 그 넓어지는 구간 안에 모평균 m이 들어있을 확률은 0.99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면 이렇게 되더라. 지금 우리가 뭘 가정하고 시작을 했냐면 확률이 0.95일 때 또는 확률이 0.99일 때 우리 표를 뒤져보면은 z값이 1.96이거나 2.58로 있다 그랬지, 그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화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일반화. 확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보통 이제 뒤에 이따 문제 하나 풀 텐데 확률이 예를 들어 알파 퍼센트 또는 100분의 알파라고 주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으면 뭐가 결정이 안 되냐면 여기 있는 1.96이나 2.58이 결정이 안 돼요. 여기를 일반화 시키면 돼.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일반화는 이렇게 되겠다. 확률 n개를 뽑았다라고 했을 때 표본 평균 x바에서 빼기 그 확률을 나오게 하는 z값을 이제 문자로 고칠게요. 보통 k로 나타냅니다. 곱하기 똑같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 하나 갖다 모평균 표본 평균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구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뭐 알파 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놓으면 알파가 0.95면 K가 1.96으로 정해지고 알파가 0.99면 K가 2.58로 정해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밑에 네모 박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다른 용어는 보지 마시고 요거 보면은 방금 했던 그 내용이야. 그러면 여러 번 보는 게 눈에 있는 게 좋으니까 첫 번째 봐봐요. 얘는 지금 여기 있는 Z값이 1.96으로 정해져 있지. 그럼 얘는 확률이 얼마라고요? 0.95, 95%. 그 다음 밑에 2.58로 지정되면 얘는 0.99, 99%야. 괜찮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이 구간 안에 가운데 누가 들어있어요? 모평균 M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포커스가 모평균에 가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이거를 예상하려고 표본을 뽑았던 거니까. 그래서 모평균 M이 이러한 구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위에는 0.95, 아래는 0.99, 백분율로 나타내면 95%, 99%가 된다는 얘기야.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잘 봐봐. 신뢰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뢰도. 그럼 잘 생각해봐.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뒷면이 나올 확률, 수학적 확률이 2분의 1씩이지.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50대 50, 50%, 50%지. 그렇지? 그래서 기대하기를 한 50% 정도 돼. 그러면 둘 중에 한 번은 나올 거야. 이렇게 예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95% 확률이면, 백분율 확률이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내가 100번을 시도를 하면 95번은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지. 1000번을 하면 950번. 이렇게 비율로 따질 수 있잖아. 0.95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 그치? 아, 그러면 얘는 왜 95%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뢰도라는 게 얼마나 믿을 수 있냐라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런 생각을 해봐. 표본 뽑기를 한 번만 할 건 아니지. 여러 번 할 거란 말이야. 표본 뽑기를 예를 들어서 100번을 했어. 그러면 신뢰도 95%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구한 첫 번째 줄 요 구간을 볼게요. 우리가 100번을 뽑았을 때 100번 중에 95%라는 거는 100번 중에 95번은 우리가 지정해 놓은 여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간다라는 얘기야. 그만큼 믿을 수 있어 라는 얘기야. 이거를 1000번 시도를 하면 그 중에 950번은 우리가 지정해 놓은 여기 구간 안에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야. 괜찮죠? 그러한 가능성이 있더라. 그래서 용어를 신뢰도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리고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쭈르르 돌아보자. 용어 하나만 더 적고 가볼까요? 아까 중간에 설명했던 건데 요걸로 볼게. 1.96이나 2.58에 곱해지는 녀석이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 루트 n분의 시그마 자체가 표본을 뽑았을 때 표준 편차였지.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해둡시다. 요만큼은 밑에도 똑같으니까 하나만 쓸게요. 요만큼은 표본 뽑은 것에 표준 편차가 써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식을 외울 때는 그냥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외울 거거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녀석이야. 우리가 아까 식 도출할 때 가만히 보면은 얘가 모표준 편차로 오거든. 왜? 원래 분산의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게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고 그것을 루트 씌운 게 루트 n분의 시그마였거든. 얘는 정보 자체가 모 표준 편차야. 근데 좀 이거 이상하다고 그랬잖아. 모집단의 정보를 추측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미리 알려주겠니? 그 누구도 모르는데 모르는 거지, 그치?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이 모표준 편차가 주어질 때도 있는데 이거는 풀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직접적으로는 얘는 뭘 써야겠니? 표본 표준 편차를 여기다가 박아 넣어야 된다는 얘기. 박아 넣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근사값으로 나오는 거니까 시그마라는 게 모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으면 집어넣으면 되고 모표준 편차가 없이 표본 표준 편차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쌤이 지금 빨간색으로 전체를 표본 표준 편차로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분자만 표본 표준 편차 주어진 걸로 갈아 끼우는 거야. 알겠죠?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풀 때 다시 한번 언급할 거고요. 자, 하나만 더 하고 가자. 우리가 구간을 봤더니 표본 평균 x바 빼기 1.96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x바 더하기 1.96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시작과 끝이 있는 거지. 이 구간의 길이를 한번 책정을 해볼게. 그 구간의 길이는 뭐라고 부르냐면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나요? 지금 얘를 실내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그 구간의 길이를 구해볼 건데 이거를 아까 일반화해 놓은 요 녀석으로 구해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에서 7까지야 라고 하면 그 길이는 7 빼기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 구간의 길이는 6이라고 한단 말이야. 어떻게 했어요? 큰 데서 작은 거 빼면 돼. 그러면 큰 값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작은 값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 빼기니까 같은 거 x바는 없어지겠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2배가 되겠네. 맞죠? 그래서 밑에다가 적을게요. 실외 구간의 길이는 2배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굳이 이렇게 곱하기로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 한 덩어리로 외우면 의미 부여하기가 조금 난해하거든. 그래서 곱하기 2가 되어 있는 거는 뒤에서 앞으로 뺐다라는 의미로 곱하기 2 분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x바라는 표본 평균은 없어졌어, 그지? 그리고 뒤에 곱하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 다시 한번 k는 누구였니? 확률이 또는 아까 얘기했던 신뢰도가 정해지면 같이 따라가는 z값이었어. 1.96, 2.58 이런 애들이야. 문제마다 주어져요. 이거는 그냥 외워서 쓰는 건 아니야. 그래서 알겠죠? 이거는 z값이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루트 n의 n은 표본의 크기 그 다음에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일 수도 있고 표본 표준 편차일 수도 있고 주어진 정보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괜찮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래쪽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1번 보면 자,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아까 위에 있던 그 구간인데 시그마, 모표준 편차는 사실 모르잖아, 그지? 현실 세계에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표준 편차를 대신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 쓰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쌤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야. 그 0.95라는 확률 또는 95%라는 확률은 우리가 100번 시행했을 때 모평균 m이라는 게 우리가 설정해 놓은 구간 안에 95번은 들어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게 0.95의 확률이란 얘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요 그림에다가 지금은 1.96이라는 걸 기준으로 봤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95% 신뢰도겠지? 0.95의 확률이겠지? z값이 1.96일 때 봤으니까,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여러 번 이제 측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도 따라 한번 표현해봐.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요런 구간으로 설정될 수 있어. 왜? 표본 평균, n개를 뽑았는데 표본 평균은 그때 뽑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괜찮나요? 그러면 이 구간 안에 지금 원래 모평균이 어떤 값인지 알았다라고 하면 원래 모평균은 여기 들어있죠. 그죠? 오, 여기 들어있네. 오케이. 자, 두 번째 다시 표본을 뽑아봤어요. 이제 그 표본 평균이 바뀌면서 실내 구간도 위치가 살짝 조정됐어. 바뀔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표본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이때도 어때? 모평균 m이라는 거는 여기 구간에 들어있어. 와, 지금 두 번 표본을 뽑았는데 모평균이 둘 다 들어있어. 지금까지는 100%야, 그지?
자,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세 번째 표본을 뽑았을 때 구간은 이렇게 설정되면서 역시나 모평균이 여기 들어있어. 그 구간 안에 들어있어. 와, 세 번째까지 했는데 어때요? 역시나 100%야. 지금까지는 다 들어있어. 그런데 매번 이러지는 못한다는 얘기야. 다시 이제 네 번째 표본을 뽑아봤더니 구간이 이렇게 생성되면서 이때는 안타깝게도 모평균이 들어있지 않아. 그 구간 안에 벗어난단 말이야. 그치? 드디어 한번 벗어나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이 네 번을 표본을 뽑았다라고 했을 때 세 번만 들어갔잖아. 그럼 이때는 확률이 뚝 떨어지죠. 4분의 3이니까 얼마니? 75%로 떨어져. 어쨌든 이렇게 표본을 뽑을 때마다 구간이 조금씩 바뀌는데 그 설정한 구간 안에 모평균 m이 들어가 있는 거를 막 세봤더니 이게 확률이 100번 중에 95번은 들어가는 확률이더라. 그래서 0.95의 확률 또는 100분율로 95%의 신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이거 뭐 한글로 적어놔 볼까요? 지금 이렇게 표본을 쭉 뽑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표본을 쭉 뽑으면 신뢰도 95%라는 것의 의미는 예를 들어 100번 표본 뽑기를 했을 때 95번은 모평균 m이 우리가 설정한 구간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을 수 있다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신뢰도 99%는 뭐겠니? 신뢰도 99%. 100번 그 표본을 뽑으면 그 중에 99번은 모평균이 그 구간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야. 엄청 좋잖아, 그치? 그러면 번외로 신뢰도가 높으면 좋은 건가? 그냥 이거 물어보는 거야. 신뢰도가 높으면 좋을까? 그만큼 믿을만 하니까 좋은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게 간단하면서 좀 이상해. 잘 들어봐. 구간을 이렇게 좁게 설정하지 말고 넓게 설정하면 어때? 저 끝에서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구간을 설정해버려. 어떠니? 다 들어가지. 이거 신뢰도 100%거든. 신뢰도 100%가 니네들 진짜 신뢰할 수 있니? 미신쩍지. 왜? 너무 넓혀놨어.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면 그거는 사실은 별로 좋은 정보는 아니지. 이 구간이 좁아지면서 내가 특정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잖아. 모평균이 아주 좁은 구간 안에 들어있으면 이 정도 들어있어 라고 확신할 수 있는데 이 구간이 너무 넓어져 있으면 모평균이 사실 들어있는 건 알겠지만 어디쯤인지도 예상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 100% 신뢰도 안에는 모평균이 어디든 들어있으니까. 그럼 이 모평균의 위치를 잡을 수가 없거든. 알겠죠? 좋다라는 표현은 안 할게요, 이제부터. 괜찮죠? 그래서 아래쪽의 내용 한 번만 더 보고 갑시다. 요거 이따 문제 풀 때도 한번 적용해 볼게요.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가 일정할 때 이렇게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서 아까 신뢰 구간의 길이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표본의 크기 n을 일정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n을 고정시켜 볼게요. 이렇게 고정시켜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가 신뢰도가 낮아진다 그랬거든. 아까 알파라고 둔 녀석이 지금 일반적으로 알파라고 둔 녀석이 낮아지는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에서 Z값이 이제 확률을 조정하는 녀석이었는데 신뢰도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확률이 작아진다는 얘기지. 확률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구간이 좁아진다는 얘기야. 그럼 Z값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여기서 Z값 역할이 누구였냐면 K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알파라는 신뢰도가 낮아지면 확률이 낮아지는 거라서
K 값도 0으로 줄어드는 거야. 0 방향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럼 K 값이 줄어들면 이거 전체는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래서 여기다 적을게요. K 값이 줄어들면 전체 지금 구간의 길이도 줄어들겠지.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정확도 측면에서는 괜찮겠죠. 너무 넓은 구간보다는 좁은 구간에 모평균을 집어넣으면 모평균의 위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거든. 하지만 확률이 이제 쭉쭉 떨어지기 시작을 하잖아. 적정선이 있어요. 그래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신뢰도를 고정시켜 놓고 지금 A%라고 했는데 우리는 알파라고 뒀으니까 그 A%가 고정돼 있을 때, 즉 신뢰도가 고정돼 있으면 K 값이 안 바뀐다는 얘기야. K 값을 고정시켜 놓고 표본의 크기 n이 커지면이에요. 이거 한 번만 더 적어볼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할 건데, 이번에는 누구를 고정? 신뢰도를 고정시켜놨어. 신뢰도를 고정시키는 확률은 고정됐다는 얘기니까 Z값이 고정돼서 여기 K값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대요? N, 표본의 크기를 늘린다 그랬나? 커지면 늘린대. 이제 생각해보자. 식에서는 N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지. 분모가 커지면 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역시 길이는 줄어들어. 괜찮죠? 반대로 n의 값이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전체 값은 커지겠지. 이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근데 이거를 식으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의미 부여를 한번 해보자고요. 봐봐, n이 커진다는 얘기는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지. 표본의 크기가 뭔데? 100명 조사할지 1000명 조사할지 10,000명 조사할지 이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조사하는 개수나 조사하는 인원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달랑 5명 조사해가지고 뭔가를 알아내는 거랑 한 10,000명을 대상으로 알아내는 거랑 어떤 게 더 신뢰할 수 있겠니? 결과치를 많이 조사할수록 신뢰할 수 있잖아.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우리 지금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겠지만 그만큼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 그 구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는 얘기야. 알겠죠?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 식으로만 이제 접근할 건데 의미는 그렇더라고요. 괜찮지? 자, 넘어가 볼게요.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딱 집중할 거는 뭐냐? 요 녀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 때도 한 번만 어떻게 식이 전개가 되는지 처음부터 외워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전개해 나간다라는 걸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다음 장 예시 한번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표준 편차가 이거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쫙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지금 몇 명을 뽑아서 조사했다라는 말이 없지. 이거 다 모집단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그럼 얘는 현실과는 조금 달라.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려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의미를 보면은 얘는 모 표준 편차예요. 알겠죠? 모 표준 편차가 6.5라고 알려준 거야.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얘기였어. 자, 그런데 그 중에 49명을 추출했대요. 49명은 그럼 표본의 크기가 되겠지. 이렇게 주면 되겠죠. 표본의 크기가 49다. 49명이구나 했더니 평균이 58.2였대. 그럼 이거는 모평균이겠니? 표본 평균이겠니? 두 번째 문장은 표본을 뽑은 것의 정보니까 표본 평균이야. 그래서 X바라고 합시다. X바라고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고등학교 학생의 평균 몸무게 뭘 조사해보래요? 모평균 조사해보래. 이 학교의 전체의 그림을 보래. 신뢰도 95%. 그럼 생각하는 거야. 신뢰도 95%라는 얘기는 우리가 설정하는 구간 안에 모평균 M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0.95가 되는 거야. 그럼 출발을 이렇게 해야겠죠. 자, 가보자.
먼저 만약에 모집단의 정규 분포, 모집단부터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걔가 정규 분포를 따라갈 거야. 어떻게? 지금 모평균을 m이라고 설정하라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6.5라고 했으니까 6.5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여기서 표본 크기 49짜리를 뽑았어. 그 표본 평균들이 있을 건데 그 표본 평균들의 확률 변수를 x바라고 한다 그랬고, 이거도 정규 분포 따라간다가 됐었어요. 기대값은 모평균은 그대로 바뀔 거고, 그치? 분산은 뭘로 바뀌어?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걸로 바뀌어. 그래서 6.5 제곱 나누기 49 요렇게 정규 분포의 분산이 바뀌어. 되겠죠? 요거 가지고 이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해볼 거야. 괜찮죠? 되겠니?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게 다 한 세트야. 나중에는 이제 식을 외워서 하겠지만, 짠, Z 표준화를 했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는 0일 거고요. 95%의 신뢰 구간이라 함은 0.95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진다라고 했어. 이 정보 없이는 못해. 그냥 외워서 하는 건 없어. 그러면 맨 끝에 보니까 Z라는 거는 이거 표준화를 했을 때 확률 변수잖아, 그지? 그게 절대값이 1.96 이하래. 오, 우리 아까 했던 거랑 똑같네.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Z가 들어갈 확률이 0.95인 거야. 요게 95% 확률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1.96까지의 이만큼의 확률이 0.95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아까 K라고 썼던 그 녀석이 1.96이라는 정보를 여기서 캐치를 한 거예요. 괜찮지? 그래서 이제 가보자. Z라는 녀석은 우리가 표준화 정보가 어떻게 됐냐면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었지. 근데 그 시그마를 지금 표본 뽑은 밑에 있는 요 녀석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지. 그래서 루트 씌우면 그대로 씌워볼게요. 루트 씌우면 이렇게 하자.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겠지. 괜찮죠? 그 다음에 뭐야? 표본 평균 가지고 있었잖아, 그지? 아까 x바라고 했는데 일단 x바라고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빼기 요 녀석의 기대값 누구? m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그래서 0.95의 확률을 갖는다. 이게 95% 신뢰도다. 그 구간을 찾아보면 구간만 찾을게요. 어떻게 됐었니? 뭐냐면 요거를 이건 안 적어도 돼. 절대값을 요거잖아, 그치? 이게 1.96 이하 요거였거든. 위에 있는 거야. 요거를 처리를 하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아까 우리 K로 했던 거 여기 한 번만 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신뢰 구간을 설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표본 평균 빼기 Z값, K값인데 지금은 1.96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죠? 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고, 크거나 같다 누가? 모평균이. 크거나 같다 누가? x바 더하기 1.96 요거는 Z값이었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신뢰 구간이더라. 괜찮지? 그래서 요게 전부 한 세트인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은 거의 이것만 쓸 거예요. 그래서 요 정보들을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x바가 아까 있던 58.2 여기 x바에다가 갈아 끼우면 m이 들어있는 구간이 나오겠지. 그게 신뢰 구간이더라. 그래서 아래쪽도 보면은 뭐 쭉쭉 해서 여기 있네요.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더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가 여기 있는 그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는 계속 이제 1.96이랑 맨 밑에 보면 2.58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K로 일반적으로 박아놓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문제 하나씩만 한번 풀어봅시다. 자, 6번 볼게. 이제 의미가 어떤지를 잘 부여하면 좋겠어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까지는 모집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표본 집단은 몇 개를 뽑았다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근데 그 다음 문장이 그렇죠. 전구 100개를 추출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꼭 메모를 해두세요. 전구 100개가 표본의 크기 n에 해당되는 거야. 는 n.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겠어요. 표본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을 뽑았더니 평균이 1000시간, 표준 편차가 50시간이었대. 이거 다 표본 집단에 대한 얘기지. 그래서 또 봐봐. 얘는 평균이 100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m이 아니라 xbar을 의미하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50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야. 굳이 표시하자면 S는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표본 표준 편차인데 이걸 뭘로 갈아 끼우면 된다고? 모집단에 있는 모 표준 편차로 갈아 끼워도 괜찮다고. 정보가 있는 거 쓰면 된다고요. 알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뭘 구해보래요? 첫 번째,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래. 이 말은 모평균 M이 어느 구간에 들어있을 확률이 0.95가 되는 걸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럼 신뢰 구간 생각해봐. 아까 어떻게 됐었니? 한번 쓰고 갈게요.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거나 같다. 모평균 똑같이 X바고 여기 부호만 바꿔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됐었거든. 이 구조를 꼭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로부터 신뢰 구간의 길이가 나오는 거야. 뒤에서 앞으로 빼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짜잔, 95% 신뢰도, 이 신뢰도를 보면 뭘 찾아봐야 돼요? 문제에서 0.95의 확률을 나오게 하는 Z값을 찾아봐야 돼. 괜찮죠? 그럼 여기는 좀 친절하게도 첫 번째 0.95 확률을 나오는 Z의 범위가 있어. 그럼 여기서 K값은 1.96이라는 게 보여. 그런데 조금 불친절한 데는 뭘 줬냐면 0에서부터 1.96까지 요거 절반이 0.475 이렇게 줄 때도 있어. 그럼 선생님 0.95 안 보이는데요? 이게 아니라 2배 하면 0.95 되는 걸 찾아오면 돼요. 괜찮지? 그래서 지금 Z값은 1.96으로 준 거야. 따라서 바로 적어볼게요. X바, 위에서 X바는 1000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1번은 표본 평균 빼기 95% 신뢰도니까 K값이, 즉 Z값이 1.96 곱하기 루트 N. 루트 N 한 번에 써볼게. N이 아까 100이었거든. 그러면 루트 100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데,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가 없어서 아까 뭐 쓴다고? 표본의 표준 편차 그대로 쓰면 된다라고 했어. 그래서 50 이렇게 박아놓는 거예요. 괜찮죠? 크거나 같다. 모평균 똑같아요. 표본 평균 1000 더하기로 바뀌고 K값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요게 모평균 M이 구간 안에 들어있는데 그 확률이 0.95, 95%. 그래서 95% 신뢰 구간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밑에 거는 똑같겠죠? 이제 99%는 신뢰도가 주어지면 뭘 찾으라고? Z값을 찾으라고. 그러면 0.99 확률은 Z가 2.58이지, 그지? 따라서 여기는 똑같은데 뭐만 갈아 끼우면 돼요? 1.96을 2.58로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겠지.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게 손에도 있고 여러분들 입에도 익으면 좋겠어요. K값 갈아 끼우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더라. 알겠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7번 보자.
그래서 문제를 좀 구분을 잘 하세요. 이게 모 집단에 대한 얘기인지 표본 집단에 대한 얘기인지.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는 모 집단에 대한 얘기지. 왜? 몇 개 뽑았던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모평균이 또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제품의 무게 평균 M, 이거는 모평균이야.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래요. 우리 하던 거잖아, 그치? 그런데 베타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가 뭔데? 신뢰 구간에서 뒤에서 앞으로 뺀 거거든. 이걸 뭐라고 불렀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른 문자를 가져오긴 했지만 결국은 요 녀석이 말하는 게 신뢰 구간의 길이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문득 드는 생각이 아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거든. 자, 이게 잘 안 떠오르면 아까 우리 모평균 신뢰 구간 적었던 거 있지?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봐야 돼. 그냥 생으로 외우지 마시고 왜 이렇게 나온지는 봐야 되니까. 이거거든. 그러면 K값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신뢰도 따라 정해지는 Z값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N은 표본의 크기였고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 또는 표본 표준 편차 있는 것 갖다 쓰면 된다고 했어. 맞지? 그래서 그게 1.4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표본은 최소 몇 개여야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표본은 결국은 개수니까 n이 얼마여야 하는가? 이거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표본의 크기 이렇게 되겠어. 괜찮나요? 그래서 또 바로 가볼게요. 연습이니까 한 번만 더 써볼게. 신뢰 구간은 표본 평균 빼기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모평균이 여기 들어있어.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신뢰 구간이었고요. 문제에서 요 놈을 알파에서부터 요 놈을 베타에서까지 이렇다란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베타 빼기 알파를 하는 게 신뢰 구간의 길이 정이었고 이게 뭐였죠? 표본 평균은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어요. 괜찮지? 그러면 신뢰도 95%로 보라고 했는데 이거 주어진다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서도 친절하게 Z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가 0.95면 0에서부터 1.96까지는 0.475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나요? 그러니까 그때 Z값은 1.96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K값을 1.96으로 갈아 끼우는 거죠. 따라서 2배의 1.96 곱하기 표본의 크기는 모르니까 요걸 구하기 위해서였어요. 그죠? 루트 n분의 그 다음에 시그마 표준 편차. 와, 그런데 표준 편차는 위에서 모 표준 편차를 알려줬어요. 저거 갈아 끼우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10 이렇게 되더라.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였어요. 문제에서 이걸 뭘 원해? 요 녀석이 1.4 이하이길 원해. 그럼 이거는 n에 대한 부등식만 풀면 되는 거네요. 그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2 곱하기 1.96 곱하기 10 나누기 1.4가 이쪽이 더 커야 돼. 루트에 이렇게 풀면 되겠죠? 분모 있는 루트에 곱했어요. 그리고 1.4로 나눈 거. 그래서 왼쪽을 뚝딱뚝딱 계산해서 뭘 해보면 돼? 제곱해보면 되겠지? 그래서 n이 얼마 이상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n이라는 게 표본의 크기였기 때문에 자연수 단위로 나오겠지. 그러면 분명히 이거 소수점으로 쭉쭉쭉 나올 건데 그거 이상에 있는 자연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잠깐 볼까요? 이렇게 되더래요. 와, 완전히 그냥 자연수로 떨어졌네요. 딱 나눠 떨어지게 나왔으니까 이런 범위가 나오더라. 괜찮지? 그래서 신뢰 구간과 신뢰 구간의 길이 요거는 그러니까 한 몸이니까 신뢰 구간 요거를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표준 편차가 0.4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이거는 모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신뢰도 95% 추정.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서두 얘기했듯이 이걸 하다 보면은 몇 퍼센트 신뢰도 하면 Z값이 떠올라.
우리 벌써 한 세 번째, 네 번째 하잖아, 그지? 95% 신뢰도면 Z값이 1.96이라는 걸 알아. 그런지를 봐야 돼.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마다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주려고 여기를 95% 신뢰도 Z값을 1.96으로 안 주고 1.95 아니면 그냥 2 이렇게 줄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는 대로 써먹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냥 외우고 있는 거 쓰지 마시고 문제에서 주어진 걸 쓰세요. 그러면 다시 95% 신뢰도면 Z값이 1.96인 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1.96 쓸 거야. 이때 모평균 N과 표본평균 X바의 차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봐봐. 아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 신뢰 구간은 X바 빼기 지금 K값이 1.96로 정해졌으니까 이거 그대로 쓸게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도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을 지금 지정을 못하겠네, 그지? 루트 n분의로 쓸게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0.4입니다. 그대로 지정할게요. 0.4 보다 크거나 같고 모평균 보다 크거나 같은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0.4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뭐냐면 모평균 m과 표본평균 x바의 차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을 한 몸으로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거야. x바를 모조리 빼버릴게요. 그럼 여기는 m 빼기 x바 이렇게 되겠지. 괜찮나요? x바를 다 뺐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왼쪽 시작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고 오른쪽 끝나는 구간이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야. 어때? 크기 자체는 같고 부호만 다르지. 이거 아까 절대값 처리를 했었던 거잖아. 그럼 또 거꾸로 돌려. 이 녀석은 절대값 모평균 빼기 x바가 얼마 이하?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0.4 이하.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어. 거꾸로 왔어요. 그러고 봤더니 이 의미가 뭡니까?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 문제에서 묻는 딱 그 의미죠. 그러니까 뭐 모평균이 크든 표본 평균이 크든 빼서 절대값이면 그 차잖아, 그치? 이렇구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는 아무리 커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더래 라는 얘기야.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원해요? 그 차가 0.01 이하가 돼야 된대. 그러면 얘가 0.01 이하려면 얘가 가지는 최대가 요 녀석이니까 요 녀석이 최대치가 0.01 이하면 되겠죠. 최대치가 0.01 이하면 그 밑에 있는 값들은 당연히 0.01 이하겠지, 그치? 그겁니다. 짠. 그래서 n에 대한 부등식을 또 푸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양쪽에 100을 곱하고요. 루트 n을 곱하면 196 곱하기 0.4가 크거나 같다 루트 n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196 곱하기 0.4 하면 이제 자연수로 안 떨어질 건데 제곱해서 n이 어떤 소수를 가지는 값이 있겠죠, 그죠? 그거 이상이니까 거기서 뭘 채택하면 돼요? 자연수를 채택하면 돼요. 그래서 왼쪽 보면은 루트 n이 78.4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제곱하면 6146.56 이상이 되어야 하니까 그거 이상인 가까운 자연수를 찾으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문제는 여기까지고 연습 문제로 가서 우리 두 문제만 더 풀어봅시다. 쭉 넘어가서 197페이지로 가볼게요. 181번이랑 182번 요거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 이 두 문제만 좀 정확히 해석하고 풀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추정 단어는 끝입니다. 알겠죠? 자,
자,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표본 추출을 할 거래요. 그래서 모평균 M을 추정했대. 그러면 아까 실내 구간 나와야 되겠고 실내 구간의 길이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첫 번째, 표본의 크기가 4고 선생님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요거는 N이라고 했지, 그지? 4고 그때의 표본 평균이 X1바라고 주제야. 95% 신뢰도로 구한 구간이 A 이상 B 이하래. 여기가 한 세트인 거야. 괜찮아요? 그 다음에 바꿔서 이번에는 표본의 크기를 4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N이라고 잡아봤대요. 뭐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생각해봐야겠지, 그지? N이 4란 얘기는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때 표본 평균은 X2바, 또 다른 어떤 표본 평균이 생겼어. 이때는 99% 신뢰도로 갈 거래요. 표현해볼게. X2바가 표본 평균이고 신뢰도를 99%로 했대요. 그러면 신뢰도가 바뀌었잖아. 표현할게요. 첫 번째는 신뢰도 95%로 했는데 두 번째는 신뢰도 99%로 했대요. 뭐가 바뀌는 거야? K값이 바뀌는 거야. 이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구한 신뢰 구간이 C 이상 D 이하래. 그렇구나. 아까 알파벳으로 뒀던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뭘 보래? B 빼기 A가 B 빼기 A가 누군데? 첫 번째 표본 뽑은 것에서 신뢰 구간의 뒤에서 앞으로 뺀 거니까 첫 번째 표본의 신뢰 구간의 길이구나. 그쵸? 그 다음에 는 2배의 D 빼기 C. D 빼기 C는 누군데 봤더니 두 번째 표본 두 번째 뽑은 것에 99% 신뢰도로 지금 뽑아놓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다, 그치? 그러면 이 문제는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한 문제인 거야. 괜찮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적어놔.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괜찮죠? 그대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적어보자. B 빼기 A라는 거는 첫 번째 표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맞죠?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자, 첫 번째 표본은 신뢰 구간을 95%로 뽑아냈어. 95%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디 있니? 여기 있네, 그지? 이때 Z값이 1.96이니? 얼마로 돼 있어? 2로 돼 있어. 이건 2로 쓰란 얘기야. 알겠죠?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돌아가면 얘는 2K 이건 2라서 2를 넣은 거예요. 곱하기 루트 N분의인데 N은 여기서 표본의 크기였거든? 그럼 첫 번째 표본의 크기는 4였단 말이야. 그대로 적을게요. 루트 4분의 시그마.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 가져다 쓰면 되겠죠. 괜찮나요? 이거 얼마야? 2 시그마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D 빼기 C 구해볼게요. 똑같습니다. D 빼기 C는 이번에는 두 번째 표본을 뽑았을 때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고 이 K야. 이때 K는 얼마니? 신뢰도 99%니까 확률이 0.99가 나오는 Z값을 가져오면 되는데 마침 여기 있네요, 그죠? 0.99가 나오는 Z값은 3이야. 2.58이 아니었어. 그래서 3을 써야 돼. 3. 그리고 이때 표본의 크기는 뭐였니? N이었지. 그래서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시그마. 모 표준 편차 똑같이 썼어요. 되겠나요? 따라서 이 녀석은 루트 N분의 6 시그마 이렇게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 집어넣으면 이 시그마는 2배의 루트 N분의 6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양변에 이 시그마, 이 시그마 이렇게 처리를 하면 결론은 이 1은 루트 N분의 6 요거 만족하는 N을 찾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뭐 넘겨서 제곱하면 N은 당연히 찾을 수 있겠네요. 36. 그래서 두 번째 표본은 36개 뽑았다는 얘기야. 할만하지? 네. 자, 그 다음에 182번 볼게요. 어려워 보여도 식을 잘 정리해놓고 보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모표준 편차 시그마, 크기가 아닌 표본 평균 X바. 우리가 하던 거다, 그치? 식을 세울 건데 조금 이따가 보고 이번에 모평균 M의 신뢰도 알파 %래요.
0.95 95% 아니 0.99 99% 신뢰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했어. 상관없죠. 우리는 왜? K라는 값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가볼게요. 얘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 Z축에서 0을 기준으로 이제 Z값이 정해지진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K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K에서부터 K까지, 그래서 요만큼의 확률이 우리 알파 퍼센트 신뢰도니까 확률로 따지면 100분의 알파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렇다라는 얘기야. 그럼 그 절반은 뭐겠어요? 반띵 200분의 알파 정도 되겠죠? 일반적인 얘기를 해보자라는 문제야. 뭐 숫자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요걸 보면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신뢰 구간 적어봅시다. 표본 평균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지금 표본의 크기 n, 표준 편차 시그마로 줬기 때문에 이렇게 박아 넣은 거예요. 우리가 외운 걸 쓴 게 아니라. 알겠죠? 모평균은 그거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k 값을 쓰기 싫어서 나 다른 문자로 바꿀래요 라고 하면 어디가 바뀌면 돼? 여기 k 쓴 데가 바뀌면 돼. 그러니까 신뢰도가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 따라다니는 z값이 k라고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했듯이 신뢰 구간의 길이도 적어놔 볼게. 신뢰 구간의 길이 벌써 여러 번 쓴다, 그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어요. 시작해보자. 지금 그 신뢰 구간이 A 이상 B 이하라고 했네요, 그죠? 그러면 쭉 떠나가서 문제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기가 A라고 준 거고 여기가 B라고 준 거니까,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했었던 거지? 뒤에서 앞으로 뺐던 거잖아. 아, 이게 B 빼기 A구나, 이렇게 지정이 된 거예요. 괜찮죠? 자, 이제 기억 해석해 보겠습니다. B 빼기 A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 거야. 기억 해석해 볼게요. 표본의 크기 n이 일정할 때, 자, 요거 하기 위해서 따로 적어 봅시다. B 빼기 A라는 녀석은 신뢰 구간의 길이를 표현했던 거고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지금 뭘 고정시켜 놨냐면 n, 표본의 크기를 일정하게 고정시켰어요. 고정시킨 거를 색깔을 칠해 볼게요. 요 놈을 고정시켰어. 이제 안 변한다는 얘기야. 자, 그랬을 때 신뢰도 알파가 커지면 이렇게 표현하자. 알파가 커진다라는 거는 위에 그래프로 가면 조금 더 잘 보이죠? 여기 있는 알파, 분자 알파가 커지면 지금 있는 z값보다 어때야 돼? 넓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0에서 오른쪽으로 더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K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그래서 알파가 커지면 K값이 커지는 거야. 괜찮죠? K값이 커지면 어디니? K값이 여기 있잖아. 얘가 커지는 거야. 그럼 B 빼기 A라는 값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K가 커져. 그럼 B 빼기 A도 커져.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B 빼기 A도 커져.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아까 중간에 했던 말이 이 말이야. 신뢰도 100%짜리는 구간을 엄청 넓혀 놓으면 100%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치? 모평균이. 이렇다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괜찮죠? 커진다. 그래서 기억 보면은 신뢰도 알파가 커지면 B 빼기 A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진다. 맞네요. 다음 니은 가봅시다. 신뢰도 알파를 고정시켰어요. 자, 니은 다시 한번 볼게. 지금 뭘 해석하냐면 B 빼기 A를 또 해석을 해야 되는데 또 가보자. B 빼기 A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번에는 알파 퍼센트로 고정시켜놨어요. 신뢰도가 고정되면 아까 누가 바뀌었었지? K가 바뀌었었잖아. 그러면 알파 신뢰도가 고정되면 K가 이번에는 고정이 되겠죠. 안 바뀌어.
그랬을 때 뭘 보래요? 니은에서는 지금 n이 커지면 이렇게 하고 있어. n 어디 있니? 분모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요. n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분모가 커지면 이 분수는 작아지는 거지. 작아진다는 얘기는 0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네, 그치? 그러니까 b 빼기 a라는 녀석은 여기 바로 쓰면 되겠네요. b 빼기 a라는 녀석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얘도 의미를 부여하면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믿을만 하잖아. 그 말은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거의 실제에 가까운 모평균을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표본의 실내 구간이 줄어들더라. 점점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니은은 b 빼기 a가 커진다? 아니요.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디귿 한번 볼까? 똑같이 b 빼기 a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자, 가정하기를 n이 2배가 됐대. 즉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렸대요. 무슨 얘기냐면 한 500명 조사하는 거를 100명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해봤대. 그러면 얘 결론이, 디귿 결론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절반이 된다.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리면 구간은 반으로 줄어든다. 맞겠니? 얼추 비슷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자고요. 2배로 늘린대. 2배로 늘려보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2배로 늘린 구간은 n자리에 뭐 넣으면 돼? 2n 넣으면 되지, 그지? 그래서 루트 여기가 2n으로 들어갈 거야. 2배 늘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b 빼기 a가 원래 있던 실내 구간의 길이니까 저 모양을 맞춰보기 위해서 분모를 쪼갤 수 있죠. 루트 2n을 루트 2 곱하기 루트 n으로 쪼갤 수 있지. 그러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분모에 뭐 곱한 거야? 루트 2 곱한 거야. 이런 구조거든. 그러면 이 녀석은 앞에 거는 b 빼기 a라는 원래 있던 실내 구간이고요. 뒤에 뭐 곱한 거랑 같아? 루트 2분의 1 곱한 거랑 같아. 그럼 이건 2배야? 아니요. 2분의 루트 2배 또는 루트 2분의 1배라고 해야겠지. 괜찮죠? 네. 그래서 디귿은 2분의 1배가 2배라고 한 게 아니라 2분의 1배가 되는 게 아니라 루트 2분의 1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모평균 추정하는 거 진도는